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습니다. 부천시가 부패 방지 실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가 어민들에게 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포항시 호미곶에 명품 둘레길이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3월로 들어서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 텐데요. 봄이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제철 음식으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봄나물이나 주꾸미 등과 같은 제철 음식 드시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80회 동안 진행됐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막을 내렸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급성에 공감했고 야당은 결국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일부 반대를 무릅쓰며 필리버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또 지휘했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마지막 날 오후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합해야만이 우리가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탈당 사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야권이 지금 분열된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절실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기심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야권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에는 17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의원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실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시가 2015년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실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공공기관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성과를 5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확인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제도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문화 개선 등 7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는데 시는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2년 연속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부천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간식을 먹는 아이들. 잠시 후 각자 마음에 드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즐깁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산책, 점심 식사와 낮잠 자기, 다양한 놀이 활동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부천시가 만든 우리 아이 어린이집의 하루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으로 만 3에서 5세 누리과정반과 영아반으로 나누어 아이들의 하루 생활과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는 최근 몇몇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그러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 어린이집 입학식 등 각종 행사와 학부모 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홍보 영상은 부천시 인터넷 방송국 판타지아 방송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의 대표 콘텐츠 만화가 최근 시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에서 내 인생을 담은 자서전까지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정든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때 졸업장과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된 한 가지 선물, 바로 캐리커처 액자인데요. 캐리커처 속에는 현재 아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멋지게 담겼습니다. 캐리커처는 졸업 앨범에도 실렸습니다. 곤충학자, 작가, 대체에너지 연구원 등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빼곡히 담겨 보다 특별한 졸업 앨범을 완성했는데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만화로 미리 만나본 아이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일단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와서 정말 좋고 제 꿈이 담겨있는 이 미래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꿈을 이뤘을 때도 이런 모습이 돼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나중에 친구들도 모두 꿈을 이뤄서 다시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초등학생 장래 희망 캐리커처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16개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 진행했으며 진흥원 입주 작가들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표현한 만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추억과 인생을 담았습니다. 부천의 만화예술교육 전문단체 카툰 캠퍼스가 운영 중인 시니어 만화 창작학교 만화로 쓰는 인생 이야기. 기본적인 만화 표현 기법을 배우고 글을 바탕으로 직접 만화를 그려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책상에 놓인 다양한 모습의 자화상,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난생 처음 배우는 만화. 어느새 어르신들에겐 새로운 즐거움이자 생활의 활력이 됐는데요. 소중한 추억에서 재미있는 상상까지 하얀 도화지 위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린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 이제 이걸 만화를 함으로써 손을 많이 늘리니까 순발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상력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노후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집안에 있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 내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은 만화 그리는 곳에 나와서 새로운 걸 좀 배우자고 막 권하고 싶고 그래요. 이 만화를 그리면서 새로운 삶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거에서 미래까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만화. 이제는 작가가 되어 또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30세에서 50세 사이 중장년층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자는 취지인데요.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사업장과 공공기관 4개소를 선정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 12명이 구성되어서요. 우리 혈압, 당뇨, 인바디, 골밀도, 미세 단백뇨 검사,
또 밸런스 검사를 통하고 또한 보건 사업으로 구강이라든가 또 금연,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만성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서 3개월 중재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입니다. 지난 2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혈압과 혈당을 비롯한 만성질환 검사를 받았는데요. 직장에서 간편하게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응 역시 무척 좋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검진 받는 것에 좀 여기는 또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니까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3개월 동안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밸런스 검사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운동법 등을 처방받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3개월 코스로 중재 사업을 하고요. 여기서 환자가 발견됐을 경우 우리 평창군과 진료 협약 맺은 병원이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나 원주 기독교병원하고 바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쪽으로 진료받도록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수시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이처럼 적극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업무로 바쁜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바로잡아서 2016년 한 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위원회가 2016년도 제2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한 제3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와 올 한 해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동대학교 장대식 교수의 지역 주민 올림픽 바로 알기 특강과 참여한 주민 전체가 시가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며 올림픽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이 직접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특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2개 읍면에서 추진한 읍면순에 찾아가는 동계올림픽 홍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좋아 올해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수 집행위원장은 2016년은 올림픽까지 2년을 남겨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위원들의 역량을 모두 결집할 때라며 그동안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차원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산림재해 취약한 임도 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57개소, 산지 전용지 집중관리지 4개소, 휴양림 1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임도관리원 4명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을 운영해 산림사업장에 대한 낙석,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재개된 산림사업장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생활권 주거지역과 밀접한 집중관리 취약지역 12개소와 임도 11개 노선 등에 대해 임도 관련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안전 상태와 취약지 위험 요소를 조사해 비상 연락망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용평면에서는 강원도의 대표 체험마을인 황토구들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전통구들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용평면에는 약 4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황토구들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난방문화인 구들문화를 이어가고자 조성된 테마마을인데요. 국내 유일의 한국 전통 구들문화 전시관에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구들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남방 문화인 구두를 좀 보급하고 계승시키고자 어른들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 전통 구들 문화 전시관을 지으면서 학교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생태주택 뭐 이런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 생태난방 중에 일하는 우리나라 전통구들을 보급하고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한국전통구들학교가 있는 황토구들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구들의 원리부터 이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저희가 여기 내려오니까 그 따뜻하고 보일러보다는 한 10배 그 정도보다 따뜻하고 온돌이 작동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배우고 이거 온돌방에서 한번 자보니까 뭔가 호기심이 계속 생겨지고 어떤 것이 있을까 자꾸 생각해보고 이러니까 좀 더 호기심이 생기면서 계속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 구들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전통구들학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주거 난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골집에 구들을 수리하거나 귀농 귀촌을 해서 직접 구들을 놓으려는 주민들에게 전통 구들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사람들 이제 수천 년 동안 구들에서 살아왔거든요. 사실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이 구들에서 안 살으신 분이 없어요. 실제로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구들을 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운 구들이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전부가 구들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고 뭐 이렇게 교육에 이제 집중하시면 충분히 구들을 놓으실 수 있어요. 2016 한국전통구들학교는 3월부터 10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알기 쉽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 후에는 누구나 손쉽게 구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수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황토구들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토구들마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난방문화인 구두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통구들학교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주거 난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평면 황토구들마을에 오셔서 우리 전통 구들 기술을 전수받고 아늑한 시골 마을의 정취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솔아입니다. 여수시가 각종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모두 2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보험에 가입한 천여 척의 어선에 한해 어선원 보험은 선박 톤수별로 본인 부담금의 최고 20%에서 4%까지, 어선보험은 35%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금 지원은 지역의 어선 재해 보험률 전국 평균 7%에 2배를 뛰어넘는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여수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평가는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26개 지표에 대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2월 고충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직소민원 담당관을 시민소통 담당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시민의 불평과 고충 해결을 위해 SNS 여수신문고를 운영하고 시민위원회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시는 재원산업 주식회사와 낙포동 공유수면 18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립해 화학산업 생산공장과 물류기지를 증설하는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또 1,250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중흥동 일대에 3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주식회사 보임에너지와도 투자 협약을 맺고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물품 구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 호미곶에 58km에 달하는 명품 둘레길이 생깁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자연이 빚은 절경을 조망하며 부담 없이 거닐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둘레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포항시가 현장에서 길 위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까지 구룡포읍과 호미곶, 동해, 장기면에 걸친 해안선 58km를 잇는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절벽과 파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동해면 이밤리 선바오에서 마산리까지 700m 구간을 개통하기도 했는데요. 이 코스는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다양한 모양의 기암들이 장관을 이루고 해질녘에는 기암 절벽 사이로 멋진 석양과 포스코 야경도 감상할 수 있어 호미곶 둘레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월 27일 이강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둘레길 현장을 탐방하며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길 위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호미 반도권 해안 둘레길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를 관광 자원화에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쾌적한 둘레길 조성을 위한 해안 쓰레기 처리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포항시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포항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2월 26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는 민원인이 여권과 국제면허증 동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와 교부를 대행하고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협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청과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2개의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1개 기관 방문으로 줄일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찾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병원이 너무 멀거나 병원 갈 시간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인데요. 포항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한방 건강증진 사업인데요. 오늘 숨바꼭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요즘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그래서 포항시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지금부터 소개한다 전해라. 출발하시죠. 같이 가시죠. 포항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가는 한의학 주치의가 우리 마을에 떴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특별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학산 종합사회복지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듭니다. 이들이 복지관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한방치료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곱고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니들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오지 마을에 있는 주민이나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그 한방진료 서비스인 침이나 한의학 제재나 보건교육, 혈압 혈당을 체크해서 그 주 1회 4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5개월 동안 한 1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동네에 따라서 이런 한방 서비스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예. 이번 계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은 오지 마을인 경우는 어르신들이 한방 진료를 받고자 하여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포항시 보건소에서는 오지마을과 의료 취약계층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뜨겁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어머니 찾아오신 거래요? 오늘 보고서서 오는데 가자라 이래대. 그래가 내가 신청했어. 어디 고치시고 싶으세요? 내는 이게 대사포진 한 15년 됐거든. 그런데 안 주고 옷도 못 입고 아파가지고 이게 좀 나사 돌라겠네. 침 누면 좀 부드러워질 거라 하면 이래. 참여자들은 혈압, 혈당 등의 기초 검사부터 한방 상담과 침, 뜸 등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디가 안 좋으셔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어깨하고 팔목하고. 보통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찮으신 부위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들 많이 오세요?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근골격계 환자 위주로 많이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그 외에 퇴행성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병증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침은 맞으실 테고. 네,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뭐 통증이라든가 어떤 질환들을 잡기도 하지만 보험약을 이제 저희가 조제를 해드려서 드리고, 그리고 뭐 뜸 치료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곳에서 저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거들었는데요.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형평성이 조금이나마 보장된다면 더 좋겠죠? 아프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따끔 손에만. 손에만 따끔. 예. 근데 어머니 지금 오늘 몇 번째 지금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4번째요. 4번째. 받아보시니까 그 전과 좀 확연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팔이 영 덜 아프고 그 명절에 일할 때 확실히 좋아졌어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내 몸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는 어르신들에게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요즘 몸이 불편하시고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혈압하고 혈당을 체크해드리면서 그리고 한의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드릴 계획인데요. 앞으로 많이 찾아오셔서 본인들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건강 돌봄 사업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역의 보건소와 함께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바쁜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오제까지 찾아오는 행복 주치의가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은 물론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까지 생각하는 건강 증진 사업.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요즘 최저기온도 영상을 웃돌면서 본격적인 봄이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나긴 겨울에서 벗어나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채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 향수가 묻어나는 옛 가수들을 선정해 그들을 다시 만나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7080 시절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중년 방송인들이 나와 열정적인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향수를 다시 재현해내면서 우리 시청자들을 옛 추억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우리가 직접 그 옛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한국민속촌에서 열리는 추억의 그때 그 놀이라는 축제입니다. 추억의 그때 그 놀이는요,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인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3월 27일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벌써 5회차를 맞은 추억의 그때 그 놀이에서는요, 7080 시절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세트장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색 체험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추억의 놀이 벨튀 체험에서는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놀이라고 하는데 이미 축구선수 정대세와 여러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낳았다고 합니다. 받아쓰기, 빙고 게임, 7090 가요 맞추기 등 추억의 그때 그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민속촌에 방문하실 때 행사 컨셉에 맞춰 교복 착용을 한 관람객에게는요, 가격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을 맞아 옛 기억 찾으러 추억의 그때 그 놀이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자전거 자주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